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레이더피 불금토크의 진행을 맡은 인턴 기자 조선희입니다. 불금토크는 한 주 동안 레이더피에서 보도됐던 뉴스들의 취재 뒷배경과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레이더피 기자들의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N 정치부의 윤범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레이더피 김정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윤 기자님, 이번 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지 100일이 된 겁니다. 벌써? 네. 사실 정확히 101일째 되는 날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장에 가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인사말을 하잖아요, 되게. 그러면 네. 인사말이 끝나면 저희 기자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사회자가 안철수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두 발언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발언하겠습니다. 하하하하. 그러니까 이게 모두라는 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머릿말이란 뜻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알면서도 이거 사회자가 하지 말랬는데 라면서 쑥스러운 미소를. 그 다음에 이제 또 질의응답을 시작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기자 중에 경화라는 이름을 쓰는 기자가 있었어요. 네. 뭐 한겨레 기자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경화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그 최경화 기자는 너무 질문을 딱딱하게 경화해서 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경화라는 말이 딱딱해지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자가는 또 미덥이라는 이름의 기자가 있습니다. 아마 순 우리말인 것 같은데 미덥. 근데 이제 그 기자가 또 질문을 하니까 질문도 안 했어요. 그 기자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벌써 두려운데요? 그 기자는 왜 그렇게 항상 저를 못 믿었게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끊임없이 기자들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아재 개그의 향연이었죠. 개그를 막 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풀이를 갔는데 이제 외백이라고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아주 유명한 중국집입니다. 꽤 큰 이제 공간이 있어서 정치인들이 자주 가는 곳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더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네. 안철수 대표가 여기 앉으시고 제가 바로 이 자리에 딱 앉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 술자리에서는 그게 건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건배사라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희 안철수 대표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 그래서 이제 이 기자하고 이렇게 건배를 하고 안철수 대표가 제가 이 기자 하면 여러분 아자 하면서 같이 이렇게 건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자의 뜻은 아주 자주의 줄임말이다. 그건 사회자가 제안을 한 건가요? 사회자가 제안하고 안철수 대표가 설명하고. 사회자도 좀 전형이. 이게 전혀. 그리고 이제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요즘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가 되게 화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연대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이제 바른정당과 연대를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네. 안철수 딱 듣더니 안 돼. 연대가 될지 고대가 될지.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옆에 앉아있던 기자가 이 얘기 벌써 한 20번 넘게 들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본인의 어떤 그 유머 감각을 과시하기 위해서 원래 미국 정치인들은 유머 감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오바마도 그렇죠. 그렇고 옛날 클린턴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하려고 모습.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뭔가 역시 좀 뭔가 거기서 책 보고 공부한 듯한.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어디서 책 보셨나요? 그럼 뭐 유머집 개그책. 같은 거 보셨나 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건 누가 아니다. 유머를 책 보고 공부하냐고. 다 내가 생각해낸 거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네. 또 이날 사실은 유머뿐만 아니라 독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핵심 지지자들이죠. 네. 되게 좀 약간 좀 다른 사람과 이견을 용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한마디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그 인터넷상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전했어요. 그래서 요즘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해서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슷한 잘 안 보시나 봐요. 근데 이제 보시더니 뒤에 듣더니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민주주의자라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왜 비판하죠? 민주주의의 적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적 그리고 또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견을 용납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공산주의자들인가 봐. 이러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 기자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저는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다. 근데 저는 기사는 안 썼거든요. 왜냐면 다른 야마가 있었기 때문에 기사는 안 썼는데 네. 결국 그게 여기저기서 기사가 나와가지고 또 댓글도 악플도 많이 달렸는데 네. 안철수 대표님이 신경 안 쓰신대요. 그런 거에 문자 대해서? 폭탄 같은 거 다 수작업으로 다 지웠대요. 그런 다 말씀 차단, 하셨더라고요. 다 차단.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문자 폭탄 사람들 하나하나 다 차단했기 때문에 싹 다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안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봐라.
이거는 정해진 사람들이 하는 거다. 차단하고 나니까 안 오지 않느냐. 이거는 일반적인 대중이 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다. 라면서 이제 확신에 가득 찬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네, 이거 들으니까 너무 네, 이 안철수 대표의 벌써...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네.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이 자리가 벌써 어색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네, 그럼 다음은 김 기자님 이번에 네, 괜찮으시죠? 개그를 음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있었던 낚시배 사고 책임 공방을 좀 보고 오셨다고요? 예, 김영춘 장관이 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요새 저번에 세월호 6월 은폐 때문에 국회 현안 보고 왔었는데 네, 그때도 한번 다뤘죠. 예, 13일 만에 또 국회에 온 겁니다. 이번에는 그 영도 낚싯배 사고가 있어가지고 네. 그 현안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직접적인 그 사고 원인이 뭐냐 그 위원들이 좀 물어봤는데 네. 사실상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거는 안전의식이 없었다. 그 선장들이나 그 낚시 하시는 분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했다는 걸 가장 큰 원인으로 꼽으시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그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 정부 측의 대응도 이게 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좀 어떻던가요? 예, 네. 좀 예를 들어보면요. 당시 사고 발생했을 때 출동한 곳이 3곳입니다. 그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영흥파출소, 네. 그다음에 인천구조대와 그다음에 평택구조대 이 3곳에서 그 구조 활동을 나간 거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영흥파출소는 배로 5분 거리입니다. 그때 빨리 가면 5분이면 갈 수 있는데 네. 이 구조선들이 민간 어선이랑 같이 이 계류가 돼 있어가지고 민간 어선을 빼야지 구조선을 이제 출동시킬 수가 있대요. 주차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민간 어선을 빼느라고 시간을 보내다가 좀 늦었군요. 30분 정도 이제 넘게 걸려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야간 항해 장비도 없어서 수작업 육안으로 보면서 힘들게 갔대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막상 도착했는데 잠수 요원이나 구조 장비가 없어서 그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었다. 없이 출발을 한 건가요, 그러면? 예, 없이 그 장비가 없었다. 그냥 나간 거지 뭐. 예, 그냥 지켜보고 그냥 군대가 구조하러 올 때까지 사실상 지켜볼 기다렸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인천 구조대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형 그 레이더가 정착된 장비는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그게 또 아이고 수리를 맡기고 구형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이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속력을 낼 수 없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육로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끌고 올 수 없어서 육로로 이동해서 영흥파출소 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민간 어선을 빌려 타고선 구조 현장으로 갔다.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설명인데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평택 구조대 같은 경우는 배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목이 수로가 있긴 한데 양식장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수심이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그 양식장들을 피해가기 직선 거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밤이라서 또 잘 안 보이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자형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구조대가 도착한 건 사고 발생 이후에 1시간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은 1시간으로 이제 보는데 그리고 이제 구조선이 그 도착 1시간 넘겨가지고 결국엔 1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낚시 인구가 거의 300만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장관 말 따라 안전 의식이 중요하고 이런 일이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런 매뉴얼도 사실 적은 그 현안 보고를 보니까 그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도 제대로 대답 못 하더라고요. 해양경찰청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더 P에서 보도됐던 뉴스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레이더 P 불금 토크는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찾아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